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최근에 지수에 대한 흐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전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오일에 대한 부분은 역시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무역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연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장은 잠시 무역전쟁에 대한 위험을 좀 돌아서서 2분기 실적과 또 여러 가지 해외 소식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외신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이 13일 날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또 2분기 실적도 1분기만큼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승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실시간 외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저녁 어떤 마스터님이 오늘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화요일 저녁에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헤르메스 이찬효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효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상승과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장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저번 드린 전략대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매매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또 다른 이어지는 전략들, 또 지금 바라봐야 될 중요한 사안들 또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헤르메스 이찬효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전략도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요,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오늘장의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S&P 500 지수부터 봅니다. 자, 전일장에 강한 반등으로 이어갔었던 지수,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2791.25포인트로 28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0.15%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전일장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도 상승 쪽으로 흘러갑니다. 7305포인트 선으로 0.04%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 1.18달러 가격대를 넘어섰던 가격대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이탈이 됐습니다. 1.1770달러 선인 0.3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요, 전일장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상황입니다. 자, 어제의 종가는 1258.3달러 선으로 결국엔 1260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1250달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1254.1달러. 하지만 초반에 비교해서는 다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전일장의 아랫거리로 상승 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74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74.38달러 선인 0.5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에 이어서 현재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1.18달러가 다시 달러에 반등하면서 좀 다시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각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실적 기대감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현재 외신 쪽의 소식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먼저 뉴욕 연준 관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뉴욕 연준이 밝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연준이 이날 내놓은 6월 기대 인플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와 또 향후 3년 동안 기대 인플레가 모두 3%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는 최근 석 달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뉴욕 연은의 이런 조사 결과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역시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무역전쟁 여파로 이 수익성 추락 위험이 있는 소매와 또 산업 업종의 이익을 축소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 감소는 결국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9년째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에도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소식들도 S&P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게마인 파트너스는 이 무역전쟁의 위험과 그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최근 증시 랠리가 마지막 환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요 며칠도 그렇죠. 네, 글로벌 무역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 잘못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고용 보고서 호조와 또 2분기 기업 실적의 기대로 이 무역전쟁에 대한 위협이 좀 뒤로 물러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증시도 상승세를 보인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무역전쟁의 위험과 이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CNBC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 무역 갈등이 긴축을 진행 중인 연준을 멈춰서게 한다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요, S&P 500 지수 기업의 올해 순이익 목표치를 기존보다 4% 올려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올해 주당 순이익이 15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기존 전망보다 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과 또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 수익 목표 상향 조정의 근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관한 그 이유를 더 크게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현재 중대한 정치와 또 협상 걸림돌에 직면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브렉시트를 지금 영국은 가리키고 있지만 이 주요 도전 과제들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획이 현재 EU 협상가들과 영국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질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영국 브렉시트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덜란드 은행이죠. ING는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제안을 거절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제안을 EU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도 유로 FX 때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네덜란드 은행 ING에서는 하지만 지금 메이 총리의 지금 리더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독일의 7월 경기 기대 지수가 마이너스 24.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역시나 전월치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엔화는 지금 현재 위험선호 심리에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엔화는 통화 중에서도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심리에 하락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 소폭 오르는데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오일 시장이지만요. 리비아나 이란 등의 이런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캐나다도 이 원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면서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데요. 이란 원유 수출 제재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하고 또 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의 이 원유 공급이 불안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와 미국의 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이 상승폭을 소폭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유가 또 소식인데요. 예,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에너지 회사들이 신규 유정 발굴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5개 기업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80%를 사실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에 엑손모빌과 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만이 원유 채굴에서 진전을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관측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작에 대해서 단기적인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더욱더 이 랠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 측면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헤르메스 이찬유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S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S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S&P 현재는 2,79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0.1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달러화가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유로는 1.18달러 선을 다시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1.17800달러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크루드오일 74달러 초반대 가격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가격대까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 달러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1250달러에 대해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60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1254.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일단 무역전쟁 이런 우려감 속에서 고용지표와 그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지수 업행동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지수에 대해서 이전에 주셨던 관망 의견 주실 때 위아래 네. 가격대로 좀 분석을 상세하게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저번 주 장부터 네. 조금 살펴보면서 가야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굉장한 횡보 흐름들 좀 보여주다가 좀 올라온 모습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테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아서 나스닥에 하락을 좀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S&P도 좀 빠지는 모습들. 그래서 올라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폭락세를 좀 겪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실적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방을 뛸 수 있다.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이슈가 적용이 안 된 채로 상방을 뛸 수 있다는 것들.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무역 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이 적용 안 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관망을 든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왔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전 고점 부근까지도 2800선까지 거의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전이다.
뭐 제가 저번 주 전략대로라고 했다면 또 매수 잡을 구간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이제 실적 발표 이어져 오고 계속적으로 대형주들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20% 안팎의 기업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이다. 뭐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상황 동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역시나 무역 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주일 내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이 부분은 아직 지금 트럼프 트위터도 잠잠하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실적 시즌 맞아서 지금 랠리를 좀 누리자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 악재 요인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깔려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또 드러난다고 하면은 추가 하방도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뭐 1분기 대비 해서는 이제 수익률 자체가 좀 3.6% 하락을 한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뭐 그런 예측도 있고 예측이 다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견고하게 간다라는 부분이고 뭐 아까 외신에서도 전달했듯이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받쳐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장에 중요한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만약 뭐 매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갑자기 트럼프 정부 쪽에서 또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뭐 겁을 준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또 여기서 이제 또 한 발 빼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체가 구간 자체가 이제 정고점 구간들 그동안 쉽게 뚫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지수 상황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이 고려하지 않은 반영되지 않은 뭐 그런 고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과감하게 매수를 하자라기도 좀 뭐하고 여기서 매도를 그럼 칠까라고 하기도 뭐한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좀 볼게요. S&P 500 지금 보여드릴 네, S&P 500을 거죠? 먼저 네네.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 일봉 보시면은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지금 뭐 고점대에 왔는데 이 고점대 라인이 지금 2800 라인. 2800 라인대에서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뭐 그 위쪽으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선을 두 가지를 그어놨어요. 보라색 선 두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무역 분쟁의 여파가 맞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 지금 이 추세대를 맞고 좀 빠지는 라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네. 지금 뭐 왜냐면은 이 고점 라인 때 수평선 라인 때는 걸려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는 구간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번 주 뭐 지나고 나면은 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이 구간에서 좀 지금 좀 공방에 나오는 좀 싸우는 뭐 이제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도 보이지 못하고 좀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이제 오늘 좀 이따 개장을 하잖아요. 네. 개장을 하면은 또 분위기를 물론 봐야겠지만 그래서 상방으로 좀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윗꼬리를 좀 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분봉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분봉을 보시면은 많이 갔어요. 뭐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미 좀 올라와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2740선 뭐 이 라인입니다. 2742라인 때 뭐 이 라인 때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구간 때 강력한 저항대고 뭐 이거를 뚫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래쪽에서 제시한 라인은 2715라인입니다. 2715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올릴 수 있고 아예 더 뺀다고 하면서 밀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저번 주 리뷰를 잠깐 하고서 간다고 하면은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2715라인이죠. 2715라인에서 지지력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구간에서 맞고 나서 그 위로는 이제 2740 라인인데 이 라인 때 이제 올라가는 이 많이 나다가 강력하게 뚫어버렸죠. 강력하게 뚫는 라인이 이제 6일날
넘어가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나왔고 이 구간 이후부터는 이제 상방을 띄는 모습들이 쭉 나왔습니다. 뭐 강력한 라인을 좀 쉽게 강하게 좀 하루 만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닫는 부분들 뭐 이건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는 지금 고점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는 구간인데 지금 굉장히 흐름이 뭐 강력하게도 가진 못하고 지금 뭐 시간대가 그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횡보를 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관망의 의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2800선 일단 2800선을 닫고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매수 2800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들 뭐 이게 깔렸기 때문에 쉽사리 뭐 아예 뭐 강하게 가진 못할 거다.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가시라. 만약에 홀딩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이제 뭐 아래쪽 손절 크게 잡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짧게 잡고 나서 가져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오늘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여기서 저항이 나온 다음에 일봉상으로 음봉이 나와준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양봉이에요. 양봉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양봉이라고 하면은 뭐 매도 안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윗골이 다는 거를 노려보자 뭐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매도를 들어가긴 사실은 약간 좀 부담이 되죠. 계속적으로 양봉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보시는 게 사실 맞고요. 눌린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이나 뭐 이번 주 들어서 이 구간에 저항을 맞고 제가 지금 의견 드린 대로 이 구간에 추세 때 걸렸네 음봉이 나오네라고 하시면은 매수보다는 위쪽 올랐을 때 매도 대응을 좀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좋게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눌렀을 때 매수 아니면 돌파 시 매수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흘러나온다.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한다라는 게 들어왔다. 뭐 뉴스에도 나온다. 뭐 쉽게 접하실 수 있겠죠. 많이 이제 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신세계 방송 꾸준히 보셔도 알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매도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의 전략으로는 2800선 돌파하면은 뭐 단기적인 매수를 보시고 좀 누르는 구간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보다는 그래도 아래 받치는 구간들 뭐 구간들을 많이 설정을 해드렸죠. 보통 2700 20, 뭐 40, 60, 80 이렇게 20단위로 지지저항에 걸리니까 그 구간들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 방향을 좀 읽으시면은 단기적인 또 매수도 보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인데 2800선이 좀 기준이 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돌파를 좀 할 때도 매수 또는 눌렸을 때 매수적인 의견도 말씀해드렸는데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온 것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나스닥도 뭐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까요? 나스닥도 그럼 잠깐 볼게요. 네네, 차트를 알겠습니다. 보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언급드린 라인을 뭐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110선, 7010선, 7010선과 7110선 이 두 가지 라인을 제가 그어드렸거든요. 뭐 이 구간을 그어드렸는데 이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일단 아래쪽에서는 7110선에 대한 뭐 7000선에 대해서 지지력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구간들 뭐 앞전에서는 좀 빠질 때도 있었죠. 빠질 때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고 잠깐 빠지지만 강하게 돌파한다. 그 이후부터는 지지력 받고 올라가는 구간들 뭐 나온다는 것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구간대에서 뭐 잘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되실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분봉을 보고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대 맞아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아래쪽 지지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아래 등락폭이 S&P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S&P와 연동을 해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통 나스닥이 움직이면 S&P가 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S&P의 움직임을 보시고 나서 나스닥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선 라인이 뭐 이렇게 지지가 돼 있고 수평선 라인으로는 7250선 지지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7250선 아래쪽에서 지지력 받는지 여부 좀 챙겨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나스닥보다는 S&P가 좀 더 확실하게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S&P로 이제 돌파시 매수는 S&P로 접근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0선에 대한 지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 네. 좀 돌파 자리는 S&P 500이 조금 더 정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지수의 흐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질문이 왔네요. 끝자리 6013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무역 전쟁 중에도 유럽 지수는 서서히 오르는데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앞서서 뉴욕 지수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은 참고가 될 만한데요. 네네. 유럽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여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제일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 두 가지 증시거든요. 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으로는 한 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봐주고 있는 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진행이 강력하게 되고 있지는 않죠. 중국과 이제 미국이 워낙 싸움이 이제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쪽에서는 증시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분쟁 얘기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영국 쪽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유럽 증시 전망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뭐 독일에서 경제 전망 지수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던 거죠. 많이 빠져서 하회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뭐 이 부분이 유로를 좀 빼버리는 아래쪽으로 미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유럽 지수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도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의 지수는 여전히 탄탄대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S&P와 나스닥 짚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항상 무역 전쟁에 대한 그 큰 흐름 추세는 꼭 잊지 말고 항상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의 7월 GEW 지수는 경기 기대 지수네요. 6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외신 쪽에서는 지수에 대한 뉴스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과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어떤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무역 전쟁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도 좀 지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긍정적인 해결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당연히 기업 실적과 또 해외 소식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해결 기대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나섭니다. 이제 그의 회담 속에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또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 상회 펩시사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13일 가장 주목되는 은행주들이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뿐만 아니라 유럽 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영국과의 회담 그리고 러시아의 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운드와 관련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의 사임 이후에 이 테레사 메이 정권에 대한 존립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ADS 시큐리티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역 전쟁의 위협을 까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과 여러 가지의 뭐 좋은 해결책에 대한 기대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토 회의 참석에 유럽 순방길에 나서는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토 국가들이 모두 GDP의 2%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4개의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는 늘 큰 부담만 지우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 트럼프 트위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캐나다에서의 G7 회담에서의 유럽의 주요국들과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 무역 분쟁 이슈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회담 결과가 어떨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북미 회담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로 큰 지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브뤼셀에서 나토 회의 후에 영국 런던에서 그리고 푸틴과 헬싱키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의 트위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분명히 우리의 협약에 사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압력을 가한 것 같기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런 중국의 배후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해명도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역에 대한 우리 태도 때문에 북한의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던 트럼프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 세 마디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명확하고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대국이다라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예전에 그 북한이 한번 이제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배후론을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는 이 그동안의 여느 공화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 90%를 본인은 이뤄냈다라고 감사를 표시를 하면서 이 11월 중간 선거와 또 국내 미국인들의 여러 가지의 인기를 계속해서 좀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만큼 또 지금 세계적인 좀 왕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그럼에도 지금 본인은 인기가 미국인들에게는 영웅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제 화이자 제약을 비롯해서 제약계에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약값을 올리면서 동시에 유럽과 그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할인 품목 가격으로 약을 내주면서 미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결국 응징할 것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역시나 제약계에 대해서도 좀 질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지만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좀 외교적인 행보에 또 기대가 쏠리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외신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좀 다른 국가하고는 이렇게 좀 분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참 인기가 많을 만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지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브렉시트 뭐 어제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큰 이슈인 브렉시트와 거기에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무역 분쟁이 이렇게 또 교집합을 찾아서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영향? 뭐 브렉시트 뭐 이전에 뭐 우리 투표 결과도 지켜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투표 결과 뭐 실시간 중계도 하고 뭐 엄청난 국내 시장도 빠지고 전 세계 충격이 올 만큼 큰 역할을 한 뭐 그런
뭐 부분이었는데 뭐 지금 많이 회복됐죠.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많이 회복했고 뭐 해외 증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메이 총리 영국의 메이 총리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을 이제 뭐 자신의 말로는 협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장관들이 3명이나 사임을 했어요. 네. 뭐 영국 이제 장관들이 사임을 했다. 뭐 거기서 외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브렉시트 담당한 장관까지 뭐 사임을 했다. 뭐 하면서 이제 이거는 안 된다. 뭐 강경한 입장으로 가야지 소프트 브렉시트 입장을 뭐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갈등이 계속적으로 격화되지 않을까. 어쨌든 정부 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EU에다가도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파운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또 악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여겨집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격화가 되고 뭐 이유적 제시한 뭐 그런 내용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뭐 브렉시트가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아직 미미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잘 되지가 않고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일단 파운드화부터 좀 붕괴가 되면서 좀 다시 한번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로 뭐 전 세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건 좀 먼 얘기입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파운드화는 어느 정도 급락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영국 지표 같은 경우는 그닥 좋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 네. 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EU 국가에서 좀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렉시트와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시세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단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자, 앞서서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살짝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 S&P 500은 2,789포인트로 0.10%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은 끝내 다시 하락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7,294.75포인트로 0.1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8달러 가격이 이탈이 됐었던 유로 FX 여전히 1.17 라인 중후반대인데요. 1.17760달러 선이 0.3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55달러 선으로 0.26% 하락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74.44달러 선으로 0.58%, 59%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한번 흔든 이후에 가려나 봅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앞서서 헤르메스 마스터님 관망의 의견 주신 만큼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 확실히 돌파 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장 소식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증시는요, 실적 기대에 대해서 지금 기대 심리로 지금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익숙한 이름이죠. 펩시, 콜라로 유명한 펩시사가 지금 실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1분기에 기업 실적이 24% 상승세였다고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요, 2분기 실적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S&P 기업의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 팍트셋의 지금 이제 전망 소식인데요.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도 S&P 기업 500개 기업들 중에서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미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펩시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탄산음료죠. 음료와 또 스낵
이런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면서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3% 이상의 지금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요, 무역 전쟁 이슈와는 별개로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은행주들 발표가 13일부터 이어집니다. 가장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 같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무역 분쟁에 대한 발효가, 관세 발효가 시작이 됐지만 또 이에 대한 반응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네, 테슬라의 지금 기업의 지수가 증시가 계속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중국에 큰 지금 플랜트를 건설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의 지금 무역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과의 또 비즈니스를 꾸준하게 이어가려는 지금 이 점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보고서에서 말하기를요, 이 플랜트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50만 대 이상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금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요,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내 내수주들 이런 음료와 식품 등에 대한 실적 호조로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탄탄함을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업종에 대해서 13일 날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FX로 넘어가 볼게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눌렸을 때 어제장까지 1.18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1.18달러 다시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에게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유로FX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달러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인데 네. 달러가 굉장히 아래쪽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구간 제가 93.7, 93.6달러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간대에 맞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맞고 나서 좀 올라온 부분들 아래쪽 저점 확인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흔드는 장세 속인데 일단 제가 매도를 든 거는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겠지만 그래도 소폭 어느 정도는 좀 누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르는 흐름이 오겠지만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간다라기보다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어제 드라기 총재가 좀 발언을 한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알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한 1.5%,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강세로 간다,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2%를 봤는데 최근에 2%도 나왔고요. 근데 향후 몇 달간은 1.5% 이상, 2%가 아니라 1.5% 정도를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19년 여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비둘기파적인 시장 완화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워낙 드라기 성향 자체가 완화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어제 또 한 번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경제 전망 지수도 굉장히 오늘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통화 같은 경우도 좀 하방을 뛸 수 있는 그런 재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년 금리 인상 시기 과연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9월달, 내년 9월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9월달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
뭐 넘어가서 12월 달 뭐 이렇게 넘어가서 할 것인지 좀 빠르게 할 것인지 느리게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유로화의 펀더멘털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큰 줄기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하방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서 매도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고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유로FX 다운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다운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라인이 요 1.175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 때 계속적으로 좀 맞을 수 있고 지지력과 저항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좀 저항을 보이다가 지지력도 보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게 뚫는다라고 하면은 강세를 보여서 올라가죠. 뭐 이런 구간들. 그래서 1.18까지 좀 뚫고 올라왔죠. 저번 주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올라왔고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좀 빠진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독일의 경제 전망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 역시나 작용이 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유로가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잠깐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달러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확실하게 간다 안 간다 말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횡보를 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매수 나올 수 있고 매도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전반적인 큰 흐름상에서는 올라오더라도 세게 들어올리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역시나 다시 올라오게 된다. 뭐 지금은 1.175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죠. 뭐 달러의 움직임을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라인은 일단 요 라인이에요. 1.18 라인에서 1.18에서 1.178 뭐 이 사이인데요. 이 구간 라인 때 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들 보인다고 하면은 매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애매한 자리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매도 혹은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아래쪽으로 밀려서 1.175 라인을 또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눌러버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빼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더 아래 구간까지 이제 1.17까지도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1.18에서 1.178 사이 구간에서 좀 왔다가 좀 눌렀을 때 매도 전략을 좀 취해 보시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175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 때 완전 이탈해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거기서도 좀 매도 대응을 하시라. 위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구간을 잡고 가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아래쪽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 일단 뭐 다양한 시황은 뭐 앞서서 말씀해 드렸고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적인 관점과 그리고 더욱더 이탈 시 하방 쪽의 가격대에서는 더 그 가격대 지지가 되지 않을 때 매도적인 추세이네요. 맞습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가격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유로FX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유로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가 다소 조금 누그러뜨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위험 자산 선호에 지금 역시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제목부터 보시다시피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분쟁에는 아무래도 경제 모멘텀 견조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반등했다라는 위안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2분기 실적 기대 속에서 달러 상승이 계속돼서 좀 지지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지금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경제 지표 좀 호조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브렉시트나 다른 유럽의 상황들에 불구하고 또 유로와 달러를 동반 지지하고 있다라고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런 7월 달에 지금 시작의 지금 초반인데요. 미국 달러는 여전히 강달러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때문이다라고 포렉스닷컴이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지금 마스터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번 더 올해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도 계속해서 지금 달러는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파운드와 관련 소식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영국의 외무장관 사임과 또 브렉시트 혼란으로 하락을 했지만 5월의 경제지표 호조와 또 메이 총리가 결국에는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또 다시 상승 탄력,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코메르츠뱅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파운드는 곧 하락분을 상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 총리의 리더십은 지금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험난한 이제 여정이 앞둔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정치적인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 지금 파운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어제부터 주요 이슈가 될 텐데요. 브렉시트는 좀 더 계속해서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메이 총리는 옴싹닥싹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소식이고요. 또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안은 EU에 거절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은행 ING는요, 이 EU는 거의 확실히 이 제안들을 거절할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 총리는요, 영국이 상품과 농업 등과 관련해서는 단일 시장으로 남고 또 EU와는 좀 관세를 다른 이제 수치로 좀 부과받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EU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세가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밀수입 등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좋은 것만 고르는 이른바 체리 피킹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게 지금 다른 국가들도 영국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도미노 효과가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EU에서는 반드시 지금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영국 내에서는요. 메이 영국 총리의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10명 중 6명이 브렉시트를 메이 총리에게 맡기기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직 사퇴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ING에서는 보수당은 아무래도 이 조기 총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 총리 교체 카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움직이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찻잔 속 태풍이다라고 별 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상황이 아무래도 파운드화와 또 유로화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 브렉시트 관련한 소식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까지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FX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여러분 그 접수해 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